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장 끝났어. 자,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 쫙 볼게요. 자, 하단선 여기 있어요. 하단선. 338.49.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이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 355.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355.65. 월봉으로 매수한다 338.49. 근데 지금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매수를 하든 월봉으로 매수를 하든 매수를 하려면 내려야 돼. 그죠? 내려야 한다고. 올라야 하는 게 아니라 내려야 한다고요. 아니면 그냥 일봉을 타고 가야 돼요. 일봉만 타고 안 쓰는 거지. 그렇게 가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내려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도 못 쓰고 월봉도 못 쓰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은 일봉만 쓰셔야 돼요. 일봉만. 자, 이제 3일봉. 그 다음에 여기는 2일봉을 볼게요. 2일봉을 보겠습니다. 2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감이 오실 텐데, 3일봉은 아직 종가가 상승 중이죠. 상승 중이니까 상방이야. 얘가 하락하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하락하면 하락 시작이에요. 근데 얘 언제 끝난다? 목요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3일봉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3일봉이 죽는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박스죠. 박스예요. 얘는 상방과 하방이 끼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한다? 갭으로 가야 돼. 갭으로 갑니다. 갭. 자, 이제 봉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일봉은 죽은 거예요. 이일봉은 죽었어. 얘는 가고 싶은 자리가 일단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에요. 내려갔잖아. 종가 내려갔고 고가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고가가 가고 싶은 자리는 여기고 종가가 가고 싶은 자리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만 영구간이 있어요. 저가. 영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가를 지키면.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지키면 이주봉의 저가가 지켜져요. 이해되셨죠? 오늘 저가를 지키면 이주봉의 저가를 지켜주니까 시간이 연장돼요. 연장됩니다. 가고 싶은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가고 싶은 자리 변하지 않는다고. 왜? 이미 종가가 내렸기 때문에 얘는 가고 싶은 자리가 여기로 결정된 거예요. 여기가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정해진 거라고. 시차를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종가가 345.28입니다. 그러니까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요 숫자랑, 그 다음에 주봉의 선행 스팬 하단가 344.70 뭐 똑같죠 뭐 거의. 여기가 그냥 목표인 거예요. 내려가면 여기가 목표인 거예요. 자, 고가는 이제 확정이에요. 고가는 확정이기 때문에 남은 건 뭐냐면 여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고가만. 이 고가만 지키면 돼요. 여기를 지켜야 돼. 왜? 여기가 주봉의 고가고 월봉의 고가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 고가를 지키면 무너져요. 말씀드렸잖아요. 월봉에서 고가를 지킨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로 2515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주봉에서 고가를 지키겠다라는 거는 어디지?
350일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가를 지켜야 돼요. 고가를 지키는 것만이 장땡입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고가를 지키면 돼요. 고가를 지키면. 네. 종가가 이미 내렸기 때문에 얘는 하방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시차를 두고 떨어지느냐 바로 떨어지느냐 그건 지켜봐야 되죠. 근데 목표는 정해진 거예요. 345.28로 가고 싶다. 그걸 정한 거죠. 그러면 345.28이면은 지금 위치에서 14% 정도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네. 남은 건 뭐예요? 고가를 넘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고가를 못 넘고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5월달 고가를 안 넘고 떨어지는 게 베스트예요. 왜?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14%를 빼버리면 다시 14%를 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리면 이제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어요. 내릴 거냐는 지켜봐야죠. 왜? 오늘 저가가 깨져야 되니까. 오늘 저가가 깨져야 돼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거 하나예요. 저가를 깨는 거. 오늘 저가를 깨는 거. 왜? 오늘 저가를 깨면 일봉도 하락을 시작해요. 그죠? 이 일봉은 이미 하락이고, 일봉은 시작한다고. 일봉은 저가를 깨면 시작해요. 일봉은 저가를 깨면 연장이고. 연장이에요, 연장. 시작이 아니라 연장이라고. 가고 싶은 345.28로 가고 싶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다 좋아요. 전부 다 좋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차트를 그렸다고 생각해요. 단 돈이 좀 약해요. 돈이 1000억대라 너무 미미하다고 할까? 너무 약해요. 확실하게 그냥 한 6천억, 7천억을 때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도 저가만 깨면 저는 괜찮아 보이고 일봉도 저가만 깨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으로 목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저가 깨면 좋아요. 그리고 3일봉은 아래에 공간이 있어요. 얘는 올라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3일봉 하단선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3일봉 하단선 352.44에 있어요. 352.44. 자, 그 다음에 이주봉을 또 보셔야죠. 이주봉 과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가치가 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다. 보유 가치라고. 353.34. 이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 근데 지금 얘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거래일수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배수를 뜯어 말려야 돼. 근데 제가 매수를 뜯어 말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막 거의 고점 부근까지 다시 가는데 그걸 보고 제가 상방이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CR도 안 맥힙니다.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번다고. 지금 위치가 매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과열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 매수가랑 상관없는 위치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올라가. 그래도 올라간다고. 비싼데도 올라가니까 눈에는 상승만 보이는 거예요. 상방만 보여. 하방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떨어지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하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진짜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보면 이렇게 장이 좋고 끝내주는데 왜 하락 이야기를 할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비싸다라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비싸거든요. 지금 이게 싸지 않아.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2개월 봉도 비싸. 분기봉도 비싸. 연봉도 비싸. 2개월, 3개월, 연이 다 비싸요. 이 세 봉이 다 비싸다고. 그러면 이 세 봉이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봉은 6월 말. 연봉은 12월 말까지 지금이 비싼 거고 3개월 봉도 6월 말까지 비싼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봉도 6월 말까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월달 내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뭐 주봉, 일봉 이런 걸 떠나서 2개월봉, 3개월봉 연봉이면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지금 가격은 비싼 거예요. 말도 못하게 비싼 거라고 지금이. 그러니까 상방을 보유할 수는 있어도 매수를 추천할 수는 없는데 잘 올라가니까 눈에는 상방이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댓글에 고버스 여기서 담으면 죽어. 이런 내용들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게 작은 봉을 보면 그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작은 봉으로 보면 위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추세가 위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근데 큰 봉으로 보면 지금은 너무 비싸요. 가치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두들겨 맞으면 못 빠져나가요. 자, 303 찍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연봉으로도 쌌고 6개월 봉으로도 쌌고 3개월 봉으로도 쌌어요. 다 쌌어. 2개월 봉도 싸고 월봉도 쌌어요. 월봉, 2개월 봉, 3개월 봉, 6개월 봉, 연봉이 다 거기 하단선이 다 있어. 네. 근데 하루아침에 20% 올랐잖아요. 하루 만에 20%가 올랐다고. 303에서 320대로 올라가 버렸죠. 네. 그것도 하루 만에. 왜 그랬겠어요? 거기가 싸니까. 싸니까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싸. 지금 비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릴 수도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훅 내려요. 방법이 없어. 왜? 비싸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훅 내렸을 때, 저기가 비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땐 과연 지금이 매수를 해가지고 재미를 볼 만한 위치에 있는지는 고민을 좀 해보십사.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봉 하나가 나오면 다 무너지는 거죠. 강한 봉 하나가 나오면 흐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봉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으로 밀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봉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위봉들도 다 상방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위봉들은 아래쪽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면 아래쪽 공간을 그때부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아직은 안 무너졌다. 지금 일봉 무너뜨리는 상황이고 일봉은 일단 목표는 잡혀 있는데 추세까지 무너뜨려야 되니까 뭐 내려가려면 개파락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목을 쭉 보면 일목으로 보겠습니다. 일목 월봉 보세요. 월봉 이거 고민이잖아요. 얘를 지금 골드를 낼까 데드를 낼까 이거 고민이잖아요. 이게 복병이에요. 6월달에 복병은 이거예요. 자, 이주봉은 뭐 골드로 끝나겠죠. 이주봉은 골드로 끝날 겁니다. 뭐 여기까지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345.45까지는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기적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는 338대 간다고 봐요. 339 간다고 봐요. 339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봉이 바뀌면 기준이 얼마냐면 여기 352.73이에요. 352.73. 저는 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를 회복 못하면 339대로 가는 거예요. 339. 339. 자, 요거를 잘 보고 이따가 마저 보여드릴게요. 339와 339.35.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를 잘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의 싸움은 352.73과 339.35의 싸움이 될 겁니다. 자, 주봉은 그보다 더 높은 데 있죠? 356.91. 여기를 붕괴하느냐 마느냐죠. 여기를 붕괴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344.70으로 가야죠.
이렇게. 다 그려져 있잖아요. 다 그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놀든지 죽으면 작살나든지.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30분봉 데드났나? 데드내놓고 다시 골드내놨어요. 와, 이게 얼마나 차트를 지저분하게 그리는. 데드냈으면 찍어야지. 데드냈으면 찍어야 되는데 골드를 내놨어요. 차트 오지게 지저분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슈가 없죠? 이슈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일단 2일봉은 목표가 잡힌 거예요. 저는 2일봉은 목표가 잡혔다고 봐요. 개파락 나오면 가려고 할 것 같아. 자, 이번 주에 여기 데드를 낼 수 있냐, 여기 356.91. 지금 얼마예요? 59.69죠? 69니까 빼보면 여긴 8이고 7이잖아요. 2.78포인트. 지금 위치에서 2.78포인트를 내릴 수 있으면 여기만 데드내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344.70.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352.73을 못 넘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39.35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데드를 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와서 여기를 못 넘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데드 내는 게 1차예요. 356.92를 하회해야 이제 344.70까지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 그게 1차고, 그러면 이제 344.70을 찍었다가 반등이 왔을 때 352.73을 상회하지 못하면 다시 339.35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근데 356.91을 못 깨면 이 시나리오로 갈 수 없죠. 못 가요. 못 간다고. 옆으로 가는 거죠, 그냥. 그죠? 봉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고 싶으면 356.91을 하회해야 돼요. 91을 하회해야 된다. 이 수치를 하회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걸 하회하지 못하면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으로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질질질질질질 끄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356.91을 하회해야 된다. 356.91을 하회하는 순간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356.91을 하회한다는 얘기는 일봉의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고, 일봉의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는 이일봉의 저가도 깨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의 저가를 지키면 사고, 일봉의 저가를 깨면 356.91을 하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월봉으로 다시 갑니다. 월봉으로 다시 가서 자, 껐더니 339.35가 뭐예요? 시가예요, 시가. 시가. 하단선. 이해되세요? 하단선. 여기잖아.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얘기. 자, 344.70을 갔다가 반등이 오는데, 반등이 와서 352.73을 뚫지 못하면 339.35 아래로 간다. 이게 월봉의 저가로 다시 간다. 이런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356.91을 하회할 수 있느냐요. 356.91을 하회할 수 있으면 하방 이야기를 떠들 수 있는 거고, 356.91을 하회하지 못하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간다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질질질질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왜 월봉의 시가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차트 구조 자체도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 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고가를 못 넘는다. 이건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악입니다. 최악. 고가를 못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고가 싸움이기 때문에 네. 고가를 못 넘으면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 자, 왜 지옥이 열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셔야 돼요.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주봉 월봉의 대득값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2563.03 2563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월봉에 적용해 보면 돼요. 자, 네.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 모르면 백날 가도 그냥 뜬구름 잡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기를 못 넘어. 이게 1이에요. 1. 고가를 낮춘다. 이게 가장 강한 하락 신호예요. 하락 신호 중에 메가톤급 하락 신호가 고가를 낮추는 거예요. 얘보다 강한 하락 신호가 없어요. 왜 그럴까? 고가를 낮추면 이 저가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 고가를 높여야 저 저가를 올라탈 수가 있는데 고가를 낮추면 저 7월달 저가 위로 못 올라가. 그 얘기는 공간이 아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아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주봉의 대득값이잖아요. 2628 아래로 이게 내려갔다고 쳐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2663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완성이에요. 근데 얘가 올라가서 2585를 못 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2515로 가야 돼요. 이제 확 와닿으세요? 2515가 고가잖아.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그 코스피 200 지수가 356.91을 하회하면 356.91을 하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43.75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344.750으로 가면서 2628을 깬다는 거죠. 2628을 깨면 주봉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2561까지 63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반등해가지고 그 반등에 실패하면 그 다음 코스로 이제 이주봉을 대드내야 되니까 이주봉의 대드 완성값이 2515인데 그게 그 고가값이라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게 시가예요. 그게 시가라고. 시가. 어디 시가? 4월 시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내리면 도미노를 거쳐서 4월 시가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요. 그게 여기 고가랑 똑같기 때문에. 12월달 고가가 4월달 시가고 4월달 시가까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가 팍팍 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락이 오면 가고 싶은 자리는 2515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거의 확정적일 것 같아요. 고가를 못 넘으면 거의 확정적인데 고가를 넘어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왜? 주봉만 대드내면 돼. 예? 주봉만 대드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고가를 넘어버리면 아래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재수 좋으면 4월 시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4월 시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일목으로 뚱땅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가기 위한 첫 번째 교두보가 356.91이에요. 356.91. 오늘 저가를 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깨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샀어요. 그러면 그냥 눈치껏 생각했을 때 우와 많이 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많이 샀죠. 근데 이거 누적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14.8조에서 1,000억 줄였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 심지어 8.5조에서 1,000억 줄였어요. 8.4조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당 사야 되는 돈이 그때 한 7,000억이었나? 예. 근데 1,000억 샀어요. 그럼 6,000억은 어디 갔어? 예? 6,000억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적된 금액 대비 청산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하방에 대한 압박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봐요. 계속 증가한다. 분기도 6개월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봐요. 최악의 경우 윗꼬리를 그린다는 거죠. 최상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음봉으로 전환하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분기봉이든 6개월봉이든. 뭐 음봉으로 바뀌면 최상이고 안 되면 6개월봉은 양봉의 윗꼬리, 그 다음에 3개월봉은 음봉. 뭐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해도 뭐 저는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상이고 뭐 안 되면 윗꼬리 양봉이라도 3개월봉, 6개월봉 모두요. 그래서 지금의 자금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정말 의지가 없다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의지가 제로입니다. 제로. 이건 농락을 하는 거지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데이터가 2022년도 9월 기준으로 잡아도요. 아니 7월로 잡아도 22년이잖아요. 3, 4, 5, 3년치 데이터야. 3년 중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없어요. 없었다고. 그럼 이번만 다른 거다. 이번만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이건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안 사는데 이렇게까지 반등을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죠.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팔고 있고 방산이랑 조선을 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매도 한돈 갖다 다 때려박아야지. 지수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 한돈을 갖다가 다 때려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레버리지가 10배 정도 수준이라면 에어로스페이스는 30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3분의 1밖에 안 필요한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필요하다고.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간 돈이 한 6천억, 7천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시총은 20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 큰 돈을 못 넣는 거예요. 한 2조, 3조 넣어봐요. 그럼 시총이 얼마 되나? 2조 넣으면은 시총이 60조가 늘어야 돼요. 60조. 그럼 여기서 2조 들어가면 시총이 100조짜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돈이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 봐야 100억대로 들어가는 거지. 3천억, 4천억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얼마든지 그렇게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아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다고. 삼성전자 한 5천억 팔아가지고 들이밀면 시총이 5, 3, 15, 15조가 올라가야 돼요. 15조가. 그러니까 15조를 올릴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매도는 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수급이 다 이렇게 꼬여버린 거죠. 자, 이건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어요. 제 기준엔 답이 없습니다. 이 수급 어떻게 할 거야? 지금 8.4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없다고요. 제 머릿속에는 이건 정리가 안 돼.
여러분의 천재적인 두뇌로 어떻게 커버할지는 모르겠지만 18거래일 동안에 8.4조를 정리하려면 하루에 4,600억씩 정리해야 됩니다. 4,600억씩 매수해야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14.7조는 하루에 8,100억씩 매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급은 못 바꾼다요. 수급은 못 바꾼다라는 거는 어쨌든 윗꼬리는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단 5월 고점을 넘고 꼬리를 만들 거냐? 아니면 5월 고점을 못 넘고 확실하게 밀어버릴 거냐는 지켜봐야죠. 저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기관은 발 빼잖아요. 이제 기관이 끌어올렸는데 기관이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 주 세력이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발을 빼면 그 다음에는 누가 끌고 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일봉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일봉은 죽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344대의 지수를 보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344를 봤을 때 이제 이주봉으로 이사 가야죠. 이주봉으로 이사 가서 골드를 안 내면 이번 달 월봉은 죽는다예요. 일단 356.91을 죽기 전까지는 입을 싹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56.91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5월달 고가를 안 넘으면 뭐 분석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고가 안 넘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2019년이랑 비슷할까요? 2019년이랑 비슷할 수 있나? 수급 구조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선택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선택이 됐다. 자, 2019년? 그러면, 이거 끄고, 2019년 차트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비슷한지. (2019년이랑) 비슷하지 않죠? 네? 비슷하지 않다고. 왜냐면 그때는 이평선이 올랐어요. 이평선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이평선이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올라가는 과정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평선이 보세요. 저기 241.1봉이 내려가는 구간을 때린 거예요. 내려가는 구간. 여기는 내려가는 구간을 이렇게 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면요. 지금 이게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고점인가요? 여기가 고점인가요?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라면 지금 이쯤 있는 거예요, 이쯤. 이쯤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만큼 우리는 하락 안 했어요. 이만큼 하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락 구간이 이렇게 길다고요? 1년 이상 하락했다고? 아니지. 지금은 상승을 1년 이상 한 거지 하락을 1년 이상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고 요만큼 하락한 거야. 요만큼 하락했다니까.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하락 시작한 지. 예. 그러니까 이게 2019년이랑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2019년이랑 비슷한 데는 여기지, 여기. 예? 2019년이랑 비슷한 자리는 여기라고요. 여기가 2019년이랑 닮았지. 여기가 2019년이랑 닮았나요? 여기는 이평선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랑 닮은 거죠. 여기랑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지금 상승이 너무 빠른 거죠. 지금이 상승할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는 상승할 자리가 아니야. 지금까지 과거 차트를 다 훑어봐도 지금 위치에서 상승한 봉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상승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진짜 특이한 건 뭐냐면 242평을 쌍봉으로 그린 봉도 거의 없어. 응? 그러니까 봉 자체가 242평선이 쌍봉으로 그려진 봉도 없다니까요. 극히 드물어요. 한 번 있나? 네. 이게 쌍봉으로 그려지기가 진짜 힘든 거죠. 이게 쌍봉으로. 네. 이게 쌍봉으로 그려지기 어렵다고요. 지금 여기 쌍봉 있잖아요. 이렇게 쌍봉. 네? 이렇게 쌍봉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고. 여기 치고 간 구간이 지금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내려가는 구간을 뚫었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올라간다고. 여기는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240일 전에 종가가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뚫어서 이평선을 돌렸는데 여기는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돌리기가 어렵다. 돌리려면 급등해야 돼. 돌리려면 급등해야 된다. 근데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처럼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려면 코로나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뭔가 자금이 엄청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파티가 진행이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면 저런 차트를 그리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라. 지금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빠르다는 거죠. 여기를 뚫고 가려면 차라리 7월 말 이후 7월 말 이후에 뚫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위로 가는 게 뭐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뚫은 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를 2019년과 비교할 수는 없다. 지금의 위치를 2019년이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지금은 242평선이 내려가고 있고 242평선이 내려가고 있는 건 2020년이에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 그 2020년 그때 급등할 때 당시의 차트를 보면 241 전 종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지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지금 봉과 시간적으로 가장 잘 맞는 봉은 그리스 사태 터지고 난 뒤에 그 구조랑 비슷하고 지금의 자금 흐름만 비교하면 2008년도 3월 17일에서 5월 19일 사이의 자금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만큼의 악재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물음표예요.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악재가 있는 거라면 저는 5월 달에 고가를 반드시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시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악재가 있다면 2008년 6월 달처럼 2025년 6월 달에도 5월 달 고가를 틀어막고 누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막고 누르면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뚫리면 말 바꿔야 돼요. 그때는 이 상방 하방 두 개 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면서 관찰을 해야죠. 다만 뚫든 못 뚫든 윗꼬리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건 자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투표 잘하세요.